자, 이번엔 글로벌 인사이드로 갑니다. 우리투자증권 동수원 WMC의 서상영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 시각으로 오늘 저녁 시작되는 미국의 대선. 내일 오전이면은 대충 윤곽은 나올 것 같은데요.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이냐, 아니면은 롬니 후보의 당선이냐. 누가 되든 미국 대선 이후에 재정절벽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 다시 또 화두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재정절벽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재정절벽이란 한마디로 연방정부의 재정 지출이 갑작스럽게 줄어드는 모습을 말하는데, 이는 작년 5월에 있었던 정부 부채 한도에 대한 정치권의 협상, 그리고 지리한 정치적인 싸움 속에서 결국 8월에 있었던 예산관리법을 의결을 하면서 미국의 디폴트는 면해있지만 이는 결국 자동감축 프로그램 작동으로 이어지게 만들었고요.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재정절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재정절벽이 현실화가 된다면 각 해외 분석 등은 미국의 GDP가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4.1%에 달할 것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미국의 변화에 크게 반응을 하는 우리 시장의 경우 재앙에 가까운 흐름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드만삭스 자산운용회장인 짐 오닐의 견해처럼 결국 4%의 GDP 감소에 따른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타협안에 도달할 것이라는 게 해외의 대부분의 시각입니다. 네, 이 대선 이후에 이제 연말로 접어들게 되면은 재정절벽 이슈가 확실히 더 많이 부각이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의 여부 아니겠습니까? 합의를 통해서 연장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뭐 극단적인 시장 비우호적인 선택이 될 것인지, 서상영 차장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본격적인 논의는 11월 13일에서 12월 14일까지 있을 한 달간의 레임덕 의회 기간 동안에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바마든 롬니든 누가 당선이 되든지 간에 적당한 타협과 절충안으로 재정절벽을 회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서 타협을 하지 않고 지리한 싸움이 진행된다면 미국의 문제는 글로벌 문제로 파급이 되어 세계적인 재앙이 될 것이라는 점들을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작년 8월 초에 S&P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화했었는데, 그 강등보고서에서 18개월 후 재심사가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시기가 그렇다면 내년 1월 말에서 2월 초로 여겨지는데, 여기서 또 한 차례 신용등급이 강등이 이어질 위험성까지 있기 때문에 결국은 타협을 할 것으로 여겨지고, 만약에 타협을 본다면 현재 진행될 예정인 긴축한 모두를 없애지는 못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게 된다면 미국의 재정 부채 문제는 심각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결국은 신용등급 강등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감축안의 대부분인 국방비만이 일부 감축이 될 가능성이 좀 있고요. 나머지 세금 감면 해소 등은 연기하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이에 따라 공화당과 민주당은 국방비 감축, 오바마의 헬스케어 등에 대한 감축 등을 가지고 지리한 싸움을 벌일 수 있다지만, 이 재정절벽을 피하고 보자는 식의 논리가 미국 정치권에 팽배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타협을 볼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럼 마무리 대응 전략 어떻게 잡을 것이 좋을까요? 얼마 전 이제 미국의 각 기관의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2013년 성장률에 대해서 2.1% 정도로 2012년보다 높여놨습니다. 이는 결국 재정절벽은 1999년 Y2K 문제처럼 공포의 문제일 뿐 실행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인 모습입니다. 결국 이러한 흐름 속에 최근 미국의 경제지표의 호전을 본다면 결국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야 될 것이라는 판단이고, 그렇다면 경기 회복 관련주들인 금융, 에너지 등에 관련된 관심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판단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글로벌 인사이드 우리투자증권 동수원 WMC의 서상영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